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무언가 두려운 존재가 있는 것처럼 밖을 빼꼼히 내다봐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가면서 흠칫하죠.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분명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난 건지 문은 계속 닫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리번 거리고 있죠. 뭔가 공포에 떨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마구마구 눌러대기 시작해요. 마구마구 눌러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히 여자의 행동을 보실게요. 뭔가 이상한 손짓을 합니다. 약간 이상해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혼자 이상한 손짓을 해요. 그런데 CCTV상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자는 영상에서 사라집니다. 혼자 뭐 한 걸까요? 그건 미국 경찰들도 밝혀내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혼자 뭘 했는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엘리베이터가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작동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의 영상들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층을요. 층 눌러놨잖아. 왔다 갔다 해요.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또 닫히고요. 엘베 뭐예요? 무섭다. 저도 이거 혼자 보느라 무서웠어요. LA 경찰이 발견해낸 CCTV는 이게 다였습니다. 층을 다 눌러놨기 때문에 다른 층에서도 다 열려요. 이거 보세요. 다른 층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죠. 복도에는 CCTV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사실 그냥 뭐 미국에서 험한 나라니까 동양인 한 명이 실종되는 거 별일 아닐 수 있고, 그래 LA 무서운 곳이니까 여자가 죽어서 물탱크에서 나오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는 있는 일이죠. 그런데 경찰이 발견한 이 엘리베이터에서는 약간 사람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약 취했네 했어요. 저도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도 그거에 따른 근거를 찾으려고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살면서 마약으로 걸린 적이 없어요. 게다가 부검 결과 몸에서 어떤 약물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소지품에서도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의에 의해서는 마약을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술 아닌가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마약에 취했든 술에 취했든
그게 엘리베이터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왜 엘리베이터는 그 여자가 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 여자가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 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마약과 술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제 생각으론 누가 못 내려가게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아까 그 여자가 문 밖에, 엘리베이터 밖에 누가 있는지 다 봤잖아요. 누가 있었다면 거기서 흠칫했겠지. 하지만 영상에선 그 여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숨기도 했고요. 귀신인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귀신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앨리사 램이라는 중국계 캐나다인의 LA 실종 사건은 상당히 큰 센세이션이 됐습니다. 이 여자는 과연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쪽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이 사건은 못 풀렸나요?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호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이 보통 호텔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른 편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연쇄살인범이 여기서 한참 머물렀던 사건도 있고요. 이 호텔에서 은근히 사람이 많이 죽었던 거야. 한 이야기로는 1985년에 리처드 레이 셀먼가? 나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여기에 숙박하면서 한 여자를 이 호텔로 유인해 와서 살인한 적도 있대요. 과연 이 여자는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I don't know. 모르겠죠. 제 생각으론 호텔 직원이 상습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실종 사건이 있게 되면 나게 되면 가장 우리가 먼저 용의자로 섰는 게 주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2위와 1위는 납치 그리고 그 실종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리처드 라미레즈 맞아요?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아빠 언제 와? 좋은들이 감사하고요. 영상이 너무 무서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500분이 추천해 주셨네요. 방에는 2200분이 계신데 네, 추천 보다 보면 깜빡하시죠? 던던이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바제시카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디바제시카 미국 문화라고 검색하시면 각종 미국 문화 비교뿐만 아니라 이런 미스테리, UFO 사건들도 다 다뤄놨어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구독도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영상들이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거든요. 서한님 별풍선 5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영상 한 번 더 봐요. 영상 또 보고 싶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샘송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무섭잖아요. 풍뎅이 귀요미 선물 감사합니다. 안 보고 싶지 그치? 무섭잖아. 하지 말자. 호도호도 팬가입했구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 볼게요. 영상 잘 보면 여자가 웃는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을 뭐 경찰들은 분석을 했다고 해서 뭐 이 여자가 혼잣말을 한대요. 아까 막 이렇게 손짓할 때. 근데 나는 뭐 내 영상으로는 나는 그렇게 아직 안 보였어요. 근데 막 혼잣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고 싶으신 분은 혼자 찾아보셔도 되나요? 엘리사 램 사건이라고 하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2위로 넘어갈까요? 음악 너무 크지 않으시죠? 이 사건은 클리브랜드에서 벌어집니다. 클리브랜드예요. 한 소녀가 실종돼요. 그녀의 이름은 아만다 베리입니다. 아만다 베리요. 2004년 4월에 당시 14살이었던 아만다 베리가 실종돼요. 11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달, 아만다 베리가 15살이네요. 죄송합니다. 14살 지나 드헤수스라는 여자가 실종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건인데요. 2002년 8월 21살 미셸 나이트도 실종됩니다. 바로 이 세 여자예요. 다 실종됐어요. 왜 실종됐나요? 실종이라는 건 납치와 틀려요. 납치범들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해요. 근데 실종되면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의로도 실종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2014년인 것 같아요. 아니다.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지 않네요. 2014년에 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를 아까 읽고 제가 해오질 않았네요. 2014년 2014년에 한 찰스 램지라는 한 남자가 오늘 주말인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나 하나 시켜서 집에 가서 봐야겠다. 그러고 햄버거를 먹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지? 이러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 한 여성과 그리고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옆집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이 집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 발견된 여자가 바로 첫 번째 아만다 베리였습니다.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램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소녀가 차례로 그 집에서 구조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깐 범인의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생긴 집이었어요. 솔직히 보시면 여러분 뭐 미국에 갔다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집은 아니겠지만 뭐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뭐 미국 집이에요. 평범한 집이에요.
근데 이런 집에서 그 여자가 막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알고 보니 2명의 여자가 더 감금이 돼 있었던 거예요. 10년 이상 동안. 자, 제가 10년이라고 한 건 아만다 베리한테만 10년입니다. 2002년에 감금됐던 미셸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 집에 12년, 이 여자는 나중에 증언에서 11년이라 그래요. 11년 이상 동안 이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만다 베리가 탈출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여자아이는 납치범의 아이였습니다. 납치범과 아만다 베리 사이의 아이예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어요. 이 집은 이 세 남자 중에서 중간에 있는 남자의 집입니다. 에일린 카스트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이 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형제예요, 다. 형제.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멕시칸 사람이네요. 예, 약간 라티노겐 쪽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체포가 되고 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집니다. 아만다 베리는 당시에요. 이 아저씨 있죠. 카스트로 아저씨는 스쿨버스 운전기사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쿨버스 운전하고 그냥 친절한 사람이고 뭐 음악도 연주한대요. 키 대표님 안녕?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10년 이상 동안 3명의 여자를 집에다 감금해 놓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지하실에다가 쇠사슬로 여자들을 다 묶어놨대요. 다 여자들을 묶어놓고 성폭행한 거죠. 왜요? 글쎄요. 제 생각에 이 여자들을 자신의 그 성의 놀이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노예로 이 3명의 여자가 여기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3명의 여자들은 10년 동안 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총 5번의 유산을 겪었고요. 그 와중에 아이 1명이 아만다 베리로부터 태어납니다. 성적 놀이개로 썼다. 오케이.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범인이었던 이 에일린이란 남자는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일부러 유산시키려고 밥을 먹이지 않고 일부러 배를 구타했대요. 그래서 이 실종된 3명의 여자들이 계속해서 유산을 겪은 이유는 일부러 유산이 되도록 계속 폭행을 저질렀던 거죠. 진짜 미친놈이죠. 미친놈들이에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저도 막 너무 울컥하고 막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문제는 경찰이 이 집에 15년 동안 10몇 년 동안 2번이나 갔다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신고로 여자의 소리가 난다, 비명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걸로 이 집에 2번이나 갔었대요. 근데 경찰은 아무것도 발견을 못한 거죠. 이 집은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구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인가? 지하. 이 지하에다가 처음에 여자들을 감금해 놨는데 집이 이 여자들이 10년 이상 동안 여기 감금되어 있었어. 10년 이상 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자들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산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순종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하실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 위에 있는 각각의 방에다가 여자들을 한 명씩 넣어뒀대요. 그리고 밖에서 문은 다 잠그고요. 옆집 사람들도 간혹 이 여자들이 뒤뜰로 나오는 걸 본 적은 있대요. 근데 그냥 자기 딸이다.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딸도 있어요. 더한 게 있어요. 왼쪽,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여자가 지나 드헤수스고요. 이 여자가 아까 범인의 딸입니다. 즉, 두 번째로 실종됐던 이 지나 드헤수스는요, 자기 딸의 친구였어요. 완전 황당한 미친놈이죠. 황당한 미친놈이죠. 그러면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여튼 딸은 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 집에. 풍뎅이 18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딸은 몰랐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알고는 있었던 거죠. 이 남자 형제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폭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제가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시고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참 세상이 그래요. 미국이라는 곳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대지만 참 무서운 세상이고, 알던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가 자기를 유괴해서 납치해서 방에다 감궈놓고 어떤 성적 놀이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임신도 시켜놓고 자기가 막 구타해가지고 유산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미셸 나이트 같은 경우는 10대 때 여기 집에 온 게 아니에요. 그쵸? 이미 21살 때 왔어요. 이 집을 나왔을 때 30 몇 살인가 그래요. 이미 이 미셸 라이트는. 근데 미셸 라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이 집에 왔을 때 이미 다른 여자 한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오고 얼마 되지 않아 더 이상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거에 대해 추궁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밝혀내진 게 없어요. 걘 어디 갔어요? 그 사건에 대해선 얘가 혐의를 부인했고 또 증거자료도 나오지 않아서 그 사건에 대해선 얘가 혐의를 받지 않았어요. 영상 좀 보실게요. First and foremost. 죽였나봐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짜증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영어를 읽어보시면 Ariel Castro's daughter speaks 라고 써있어요. 이게 딸이에요. 아까 그 범인의 딸. 그래서 딸이 이제 이게 전 국민한테 엄청난 유명한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딸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몰랐냐? 몰랐다. 내가 알기로는 너네 가족들, 뭐 고모들, 할머니들 이 집에 자주 놀러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몰랐냐? 몰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나의 아빠를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면회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갑자기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범인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을 못하게 만드냐면 야, 니네 부모님이 너 이렇게 실종되는데 뭐 찾고 다니는 줄 알아? 안 찾아. 너 여기 나가면 이제 실종돼서 몇 년 됐는데 갈 데도 없어. 어디 갈 거야? 니네 부모님 이미 너 죽은 줄 알고 잘 살고 계시는데 왜 뭐 어떻게 알겠다고. 약간 체념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체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살고 하다가 아만다 베리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 딸이 있잖아.
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딸은 제대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 의견이에요. 아만다 베리가 딸이 있다 보니까. 결국 클리브랜드는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사형은 받지 않아요. 미국에서 무기징역과 플러스 1000년형을 받아요. 사형 제도가 아마 이 주에는 없었나봐요. 하지만 무기징역에 플러스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죽으란 얘기인가봐요. 그런데 결국 클리브랜드는 자신의 죄수 방에서 목이 묶인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가 아까 막판에 위키미러라는 곳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했어. 근데 위키미러라는 곳이 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 실질적으로 언론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딱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질식 자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도착증 환자인 거야. 병신인 개새끼인 거야 그냥. 뭐요? 질식 자위라고 해서요. 뭔가 되게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성기를 뭘로 묶는 거래요. 병신이야. 아, 나 말하기 싫어요.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병신이 미친놈이에요. 정신이 약간 왜 거기서 그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진짜 개 싫어. 진짜 나도 개 싫어요. 사건을 이제 좀 개극혐이죠. 사건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때 실종됐던 이 세 분의 여자분은 다 건강히 밖으로 나왔어요. 다 탈출했고, 다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고, 또 이제 아만다 베리 같은 경우는 언론에 그 딸의 얼굴도 공개를 했고, 다 잘 살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너무나 측은히 봤잖아.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 그래서 갖가지 모금이 벌어졌고, 이 세 분은 어쩌면 이제 잘 극복을 하고 언론에도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너무 슬픈 이야기만 들으셨지만 이제 이 세 분이 다 잘 극복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행이죠,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만 해석을 할게요. Most, I want everyone to know how happy I am to be home with my family, my friends. It's been unbelievable. 집에 돌아오게 돼서 기쁘고요. I thank everyone who has helped me and my family through this entire ordeal. Everyone who has been there to support us, it's been a blessing to have such an outpouring of love and kindness. 이제 국민들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And having my privacy has helped immensely. 그런데 자신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조금 지켜달라는 거. And give us time to have a normal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아를 도우려고 돈을 줬대요. 그쵸. 옛날 일 생각하면 얼마나 열불나겠어. 여긴 아빠.